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던 대한민국 현대사가 사실은 엄청난 반전을 숨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 이 해설을 클릭하신 여러분, 진짜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소름 돋는 헌법과 권력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하거든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완전히 달라지실 테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는요, 바로 황연풀 역사바로잡기 연구소 소장의 흥미로운 강연입니다. 이 강연에서는 대한민국 권력이 도대체 어떤 기형적인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는지, 그 매끄러운 헌법 조문들 뒤에 숨겨진 권력의 진짜 민낯이 무엇인지 아주 도발적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강연자가 제시하는 역사적 근거들과 분석의 흐름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강연에 따르면요,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 역사는 결코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발전해온 아름다운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질적으로는 당시의 집권 세력들이 자기들 권력을 연장하려고 법을 조작했던 아주 치열한 권력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진보를 위한 역사, 즉 국가의 가장 거룩한 근본 규범에 노골적으로 새겨진 이 권력의 민낯을 마주하는 게 이번 자료 해설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뼈대입니다. 첫 번째 파트, 충격적인 미완의 친일청산입니다. 황연필 소장은 이 권력 왜곡의 씨앗이 1945년 광복 직후부터 48년 사이, 이른바 해방정복 3년이라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뿌려졌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비극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반민족 행위자, 그러니까 친일파 처벌에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겁니다. 북한과 다르게 남한의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국가 기틀을 잡아야 할 그 황금 같은 골든타임에 일제 부역자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분석을 내놓습니다. 강연자는 바로 이 지점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첫 단추가 심각하게 잘못 끼워진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연자는 이 처벌받지 않은 친일 협력자들이 단순히 목숨만 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대한민국 신흥 권력층으로 둔갑했는지 그 흐름을 쫙 추적하는데요. 일제강점기 동안 부역하면서 축적한 막대한 부와 권력,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이 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학계, 언론계의 주류 기득권으로 아주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뼈아픈 미완의 청산이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 밑바탕에 흐르는 권력 왜곡과 이념 갈등의 튼튼한 토대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럼 다음 시대로 넘어가서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까요? 두 번째 파트, 헌법을 바꾼 권력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단단하게 기득권을 잡은 권력자들이 어떻게 수십 년이나 그 통제력을 쥐고 흔들었을까요? 이 연대표를 한번 보시죠. 1952년 발췌 개헌부터 54년 4.4.5입 개헌, 69년 삼선 개헌, 그리고 72년 유신헌법까지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이 마치 권력자들 입맛에 맞춰 언제든 갈아입는 옷처럼 어지러울 정도로 수없이 뜯어 고쳐졌습니다. 강연자는 이 일련의 개헌 역사가 국가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독재 정권의 수명을 억지로 늘리려고 기획된 노골적인 조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그들이 헌법을 바꾸기 위해 동원한 방법들은 강연 내용을 들어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승만 정권은 전쟁 중 피난수도 부산에서 크레인과 헌병들을 동원해서 야당 의원들 통군 버스를 강제로 끌고 가 기리 표결을 강요했고요. 또 135.333명이라는 의결 정족수에서 0.3명은 사람이 아니니까 버려야 한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4.4.5임 논리로 초대 대통령 임기 제한을 없애버렸죠. 박정희 정권 역시 삼선 개헌안을 야당 의원들 몰래 일요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강연자는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짚어줍니다. 그리고 이 헌법 조작의 가장 끔찍한 정점은 바로 1972년 유신헌법이었습니다. 강연자는 이때 국민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접 선거권 자체가 아예 박탈되었다고 설명하는데요. 체육관에 모인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소수 대의원들이 찬반 투표로만 대통령을 뽑게 만든 겁니다. 이건 사실상 종신통제가 가능한 총통제의 탄생이었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주권이 완벽하게 쥐어져 버린 현대사의 아주 짙은 암흑기였던 셈입니다. 4번째 파트,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가 권력자들 마음대로만 굴러가진 않았습니다. 권력의 억압이 거세지고 통제가 잔혹해질수록 시민들의 거센 저항도 활활 타올랐거든요.
1960년 부정선거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피 흘리며 이승만 정권을 하야시킨 4.19 혁명, 그리고 1979년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의 억압에 강력히 맞서며 체제 붕괴를 알렸던 부마민주 항쟁까지, 이는 빼앗긴 헌법상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시민들의 정말 눈물겹고 치열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민들이 어렵게 되찾은 민주화의 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강연자는 박정희 대통령 피격 이후에 권력 공백기를 틈타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이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분석합니다. 1980년 5월 이들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에서 가장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민주화를 요구하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군합발로 잔혹하게 진압했습니다. 이로써 헌법은 또다시 유린당했고 피로 물든 새로운 군사통제 시대가 열려버렸다는 게 강연자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그 깊고 긴 어둠 속에서도 결국엔 빛이 찾아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권력자들의 끝없는 헌법 조작과 폭력의 사슬을 마침내 끊어낸 건 다름 아닌 깨어있는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였다는 거죠. 1987년 6월 민주항쟁, 전국을 뒤덮은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이 결국 정권의 항복을 받아내고 9차 헌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때 마침내 우리는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직선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선거철마다 투표소 가서 행사하는 그 소중한 한 표가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 이 수십 년간 이어진 치열한 역사의 결과물이라는 사실, 진짜 잊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헌법투쟁사를 쫙 훑어본 강연자는 이제 우리를 현대 정치 지형으로 이끕니다. 그러면서 아주 도발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죠. 과연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 특히 진정한 우파란 대체 무엇을 의미해야 할까 하고 말입니다. 네 번째 파트, 참된 보수와 진보의 조건입니다. 홍현필 소장이 제시하는 한국 정치 이념의 재평가는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만큼 파격적입니다. 소장의 핵심 주장은 이래요.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는 오직 조국 회방을 위해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라는 숭고한 뿌리 안에서만 나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현재 한국 정치판에서 스스로를 보수나 우파라 칭하는 일부 기득권 세력의 역사를 파고 들어가면 그 뿌리가 민족을 배반하고 살아남기 위해 이념의 탈을 쓴 친일 매국 세력과 맞닿아 있다는 아주 매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강연자는 이 대목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끈 백범 김구 선생이야말로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진정한 우파이자 가장 철저한 민족주의적 반공주의자였다고요. 한마디로 독립운동을 하면 좌파로 몰리고 친일 부역자들이 우파 행세를 하는 작금의 정치 스펙트럼은 치명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강연자는 이 본질적인 이념의 왜곡 상태를 똑바로 인지하는 것만이 꼬여버린 대한민국 현대사를 제대로 읽어내는 유일한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함께 파헤쳐본 헌법의 순환사와 권력의 진짜 얼굴,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실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매일 뉴스로 보던 한국 정치나 역사적 사건들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해상도로 다가오실 겁니다. 어쩌면 진짜 민주주의와 발전은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상식 너머의 뼈아픈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그 불편한 순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줄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해설로 찾아오겠습니다.